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많은 고등학생들이 개학을 하거나 곧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수시 원서 접수와 수능일이 다가오면서 긴장도 많이 되겠지만 더위도 좀 꺾인 만큼 건강관리 잘하고 페이스 조절도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여러분 수시 6회 지원에 결정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방송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셨는데요. 서울시립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오늘 방송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서울시립대 편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시죠. 숭유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유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지금 방학도 끝나고 하니까 많이 좀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 많이 할 텐데요.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아마 재수하시는 분들, 또 우리 재수하는 학생들을 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30대, 40대 아니면 20대 후반, 내가 그때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들 지금 후회 없는 시간 보내셔야 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시간들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주어진 시간 소중하게 알차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제갈공명이시죠.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정재원 선생님이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마 곧 있으면 수능 원서 접수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계속 진행될 텐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거 뭐니 해도 건강 챙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실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 김재우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재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부러워하지 않을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많은 수시와 관련된 정보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진행하는 2016학년도 수시 상담에 대한 신청은 다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고3 학생, 재수생 이런 수험생들에 대한 수시 상담 신청은 다 마감이 됐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진학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 상담은 9월 15일 이후에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고요. 이 상담 원하는 분들은 또 문의하실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2일 토요일에 저희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전략을 주제로 인창고등학교 교감이신 임병욱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2부는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이대부고 입시전략실장이신 박권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사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 1시부터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장에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1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하실 분들은 서대문 구청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이나 문의하실 분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30-8713번, 330-8713번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오늘 서울시립대 편 함께하겠습니다. 우선은 서울시립대 그 수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김재우 선생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2016학년도 전형은 2015학년도 전형과 동일합니다. 수시 전형은 논술,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고른기 입학전형 1, 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학생부 종합전형과 고른기 입학전형 1, 2가 정성적 종합평가를 시행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형태로 진행이 되며 서울시립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는 논술의 수능 최저 조건을 폐지하면서 수시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논술의 전형 방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전형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선발 인원이 403명이고요. 1단계 2배수를 선발하는데요. 서류 평가 100%와 2단계 면접 평가 100%로 전형이 진행됩니다. 면접고사는 기본적으로 면접은 기본적으로 면접위원 2, 3인이 1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네. 면접이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도 서류평가 100%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 평가를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정량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의 건수, 수상 횟수, 봉사 시간 등의 스펙 위주가 아니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그리고 교사 추천서를 필수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 점 반드시 다시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는 학부과별 인재상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학부과별 인재상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점은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교사 추천서가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 올해의 전형과의 어떤 달라지는 점과 또 어떤 평가의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과 2016학년도 종합전형의 차이는 선발 인원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예. 6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그 밖에 눈여겨보실 부분은 전년도와 다르게 인재상이 일부 학부과에 있어서 변경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학부에 대한 그 인재상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원서 접수 앞두고 문의사항을 많이 학생들이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도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할까요? 네, 최근 이제 질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얼마인가를 묻는 것이 네. 가장 많은 질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제 제출 서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특성상 예. 반영 비율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처럼 특정 부분에 대한 반영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그 세 가지 서류를 기반으로 별도의 평가 지표로 평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고교에서의 학업 능력과 대학에서의 기초 소양을 평가를 합니다. 이는 교과에서의 학업 수준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학생부 교과 영역과 수상 실적,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며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의 학업적인 측면에 대한 기술 내용과 함께 평가되어 점수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원 전에 전형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접수 시간을 놓쳐가지고 아주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립대의 접수 기간은 언제인가요? 네, 학생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접수 기간인데요.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이고 12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인 자기소개서 및 교사 추천서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논술고사는 수학능력시험 전인 10월 6일에 진행되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11월 21일 그리고 고른기 입학전형의 면접은 11월 28일에 각각 진행이 됩니다. 예.
네,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상담이 이뤄진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오늘 서울시립대 지망학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학생은 외교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정치외교나 문화, 관광학 관련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영어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영어 영문학과에 지원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 활동에 맞춰서 과를 정해야 유리한가요? 또 면접 때 해당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묻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외교 분야에서 일을 꿈꾸고 시립대 16학번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16학번이 되고 싶다라고 지금 네.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어떤가요? 방학은 끝났나요? 아니요, 오늘까지 방학이고 내일 개학해요. 오늘 마지막 방학 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보내네요, 우리 학생. 네. 그래요? 방학이 어떤가요? 좀 후회는 없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자소서 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얘기하는 네. 거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 굉장히 성실하게 잘 보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서울시립대 김재우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네. 서울시립대학교 지원할 때 어떤 점이 필요한지 궁금한 점 최대한 많이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윤신혁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입학사정관님 모시고 이야기 듣기가 쉽지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오늘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좋은 조언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윤신혁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성적입니다. 국어는 평균 1.8등급, 수학 2.8, 영어 1.8, 그리고 사회 1.75 해서 평균 1.98등급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교과 성적을 이제 학년별로 살펴보면요. 국어가 1.5등급에서 2등급 정도로 조금 떨어졌고요. 자, 수학은 3등급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조금 만회를 했다가 3등급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1등급에서 그리고 한 2.2등급 좀 후반까지 갔다가 다시 2등급 정도. 그래서 주요 교과 성적, 평균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근데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6월 모의고사 기준을 보면 국어 B형에 3등급, 그 다음에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사회탐구 영역은 법과 정치와 윤리사상 선택했는데 각각 3등급 해서 평균 2.5등급이고요. 4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보면요. 자, 4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국어 같은 경우는 4등급에서 6월 모의고사 3등급, 수학도 1등급, 영어도 1등급, 윤리사상도 2개 등급 정도 상승해서 6월 모의고사에 좋은 성적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희망 전형은요.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자, 우리 학생의 교내 활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1학년 때 학교 홍보단에 홍보대사를 했는데 이 홍보단이 홍보대사 되는 과정에서 서류 심사, 면접 뭐 이런 거에서 선발된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이제 영어 교육 모델 학교인데 영어 도우미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교육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 이제 환경 미화를 담당했는데 우리 친구가 특별구역 청소 등 이런 것들을 좀 남들이 다른 학생이 하기 꺼려워하는 그런 활동을 좀 잘했고요.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영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교 영어 페스티벌을 주관을 했고 그 다음에 남아공 대사와의 만남에서 학교 학생들, 재학생들 대표로 남아공에 대한 대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아일랜드 대사의 만남에서 대표로 사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학생의 활동을 보시면 학교 우수 학생 이제 심화 프로그램 참여도 했고 방과후 학교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제 영어 모의 법정에 참여를 2회 정도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특이한 그 특색이 있는 그런 행사인데 가래를 재현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한 번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 한 번은 직접 의식을 재현하는 배우로도 이렇게 2번 참여를 했습니다. 동아리는 국제문화 이해반, 그 다음에
영어 뉴스 제작반, 학습 동아리, 영어 학습 자율 동아리 등을 했고, 봉사활동은 1학년 때 129시간, 2학년 때 4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봉사활동 특징이 학교에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상 내역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인데요. 일단은 영어 관련된 분야에 흥미도 가지고 있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경연대회, 그다음에 문화유산 영어 해설, 그다음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독도사랑 발표대회나 창의적 체험활동, 이 수학 영상 발표대회, 그다음에 사진 공모전, 미디어를 제작하거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동아리 발표대회, 그다음에 과목 우수상도 두루 받은 학생입니다. 2학년 때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 말하기, 영어 페스티벌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가지고 있고, 외교관 발표회 역시 영어 부문입니다. 교내 신앙송 한복, 그다음에 과목 성적 우수상, 근면상까지 받은 학생입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도 좋은 편이고요. 비교과 상당히 훌륭한 편이긴 한데, 또 요즘에 또 외교 쪽이 이제 외교 통상 쪽하고 관련이 있다면 이제 수학의 내신 성적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국제관계학과가 또 인기학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학생이 좀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재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네, 전체적으로 1학년 때 성적이 2학년 때보다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소 성적이 등급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보이나 원점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및 제2외국어 성적이 다른 성적들에 비해서 뛰어나고 사회교과 성취도가 우수한 것을 보았을 때 인재상에서 요구하는 영어 교과나 사회교과에 대한 성취도, 우수한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교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어와 관련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한 영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단순히 영어라는 이름으로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국제관계학과라는 학과와 연관지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활동도 많이 하고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온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좀 이런 점은 좀 아쉽다,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기소개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영어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고는 돼 있지만 네. 실제로 이 학생이 국제관계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맞추기식으로 국제관계학과에 지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일본의 학습 경험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로와 연계해서 어떠한 학습을 진행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원하는 국제관계학과와 관련해서 어떤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좀 제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세 개의 사례를 모두 다 제시를 했는데요. 세 개의 사례라는 것은 전체 활동의 개수를 제한할 뿐 그 세 개를 다 적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세 개의 내용에 대해서 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 본인에게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술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어떤 활동을 의미 없이 나열하기보다는 본인에 대한 활동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은 거고요. 3번의 경우에는 무난해 보입니다. 사실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크게 학생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만 봉사가 본인에게 가지는 의미나 본인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역할과 성취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더 기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 2, 3번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구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대부분 좀 추상적이라서 학생을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좀 구체적인 자기소개서를 써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외에도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이제 많은 시립대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서울시립대의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면 좋겠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학교생활 기록부가 좋지 않더라도 자기소개서만 좋으면 난 합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학교 성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게 되면 보완이 되는 것이지 예.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이제 지도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고 하는 것은 예. 적절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가 본인 활동에 대한 3년간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기재한 내용이라면 자기소개서는 그에 대한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런 설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특기나 어떤 본인의 활동들을 입학사정관들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전공 분야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는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네. 예. 자, 문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볼까요? 자기소개서에. 네. 자세한 내용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공통문항 3문항과 서울시립대학교의 자체문항, 자율문항, 한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자율문항은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밑에 중요한 당구장 표시로 이제 돼 있죠. 학부과의 인지사항을 고려하여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인지사항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사항에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합이 되는지 예. 그런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잘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항목이 자율문항의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입니다. 지원 동기는 본인이 왜 서울시립대학교 특히 또 국제관계학과에 왜 가야 하는지를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로 계획은 본인의 고등학교 기간 동안의 노력과 고민을 기반으로 하는 향후 학업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계획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네.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활동을 적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교회 활동의 경우에는 0점 처리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0점 처리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가 배제가 되니까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학 전문가이신 윤신혁 선생님 도움이 좀 필요한데요. 윤신혁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네, 우리 학생이 그 성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입학사정관님께서 중요한 부분 다 짚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앞에 그 설명하시면서 사실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고 화면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국제관계학과에 필요한 학업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 학생이 이 생활기록부와 예.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참 입증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학생이 일단 5개 학기 국수영사 평균 한 1.98 등급 정도 되니까 최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고 인문학을 일반적으로 전공하는 기초 소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정재원 선생님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학이 평균 한 2.8 등급 정도 다소 낮아서 경쟁력이 조금 낮아 보이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보통 우리 친구의 교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미적분과 통계 기본 같은 과목은 한 2등급 정도로 그래서 사회 문제, 특히 국제사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수학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도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가 좀 교과면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이 기술 과정이나 이제 과학이나 뭐 중국어나 이 화학 및 생물, 예체능 교과가 전반적으로 좀 우수한 학생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국제 관계를 적응할 수 있는 좀 학업 능력도 좀 갖추고 있다고 좀 평가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학교 생활 굉장히 성실하고 교과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관계학과의 인재상에 어디에 나오냐면 17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입시 요강에 이 영어 교과 학업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친구 영어 교과에 대한 학업 능력, 성취도, 참여도, 정성적 평가 다 월등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자기소개서를 잘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우리 친구가 보면은 6월 모의고사 전체 한 2.5등급 정도 되니까 한 누적 한 15% 정도 돼서 상위권에 비한이 되지만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좀 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친구가 적극적으로 이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한 이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전형을 좀 지원해보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취약한 영역과 그 미적응한 문제 유형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가 이 수능을 이제 임박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인데 단순하게 이 문제풀이를 위한 문제, 계속 이렇게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반복될 수 있는 경향성이 좀 있어서 그런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이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우수하게 했다. 네. 전공 적합성에는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보완할 점들을 조금 선생님이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 이 수능 대비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학습 계획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수시 전형에 집중을 하지만 집중하면서 수능 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관님께서 그 조목조목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 효과적인 자기소개서를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떤 활동들을 사례를 이렇게 계속 나열하기보다는 이 문항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배우고 느낀 점이거든요. 배우고 느낀 점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배우고 느낀 점 이전과 배우고 난 이후의 이 관계를 좀 역학적으로 드러내면서 자기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도 수능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궁금해한 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은 정치 외교나 문화관광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주변의 선생님들께서 너는 영어 활동을 많이 했으니 영어 영문과에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자꾸 하신답니다. 이 활동, 제가 한 활동에 맞춰 과를 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김재호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래서 영어 관련 학과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영어 활동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이제 수단을 이제 공부했다고 하여서 자신의 진로를 영어 영문학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옳은 선택이 아닌 것으로 봐지고요. 잠시만요. 네. 정치외교학과나 이제 문화관광학부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정치외교학과가 영어를 수단으로 하고는 있으나 그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 그리고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본인이 준비했던 거 위주로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지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뭐 꼭 영어를 했다고 해서 영문과 이거는 꼭 이퀄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서울시립대에 합격을 하면은 좋겠지만 또 어떤 이제 6번의 기회가 있고 또 더 그 이상의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보험용 대학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윤신혁 선생님 수시 지원 전략 한번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제가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은 1순위로는 우리 친구 학생부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월등하다기보다는 상당히 그 좋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학생부를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일괄 합산 전형보다는 단계별 전형 중에서도 면접이 들어있는 전형을 우리 학생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친구의 강점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는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을 하는데 이 우리 친구가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좀 지원해보는 게 좀 더 전략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친구가 이 수시에서 6회를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서 상당 기간을 이 수능 준비와 관련해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능 최저 학력이 적용되는 대학을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 친구가 좀 이런 그 경각심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3순위는 정시 수능 학생부 중심 수능 학생부를 같이 반영하는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해 볼 만한 그런 다른 전형들을 좀 생각을 해볼 만한데, 네. 일단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도 우리 학생이 좀 네.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형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역시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 100으로 학생부 자기소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요. 2단계에서는 서류 100%를 배제하고 면접만 가지고 선발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면접 경쟁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일반 전형입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역시 단계별 전형인데 1단계에서 서류 100%로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서류 70과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역시 1단계 서류 100% 선발한 후에 2단계 서류와 면접을 80대 20으로 선발한 전형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네. 자, 추천 전형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네, 계약 전에 상담을 통해서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유, 정말 참 말도 네. 예쁘게 하고 우리 학생 너무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상담 바탕으로 해서 더 잘 보완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6학년도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학생과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울시립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